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원래는 네 번째 경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앞서 경기 물론 대역전극 만든 분들이 기대하셨던 3억짜리 역전극은 안 나왔지만 골드 상황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 느끼시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끝나기 일보 직전까지도 누가 이길지를 모르겠는 경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네. 긴장감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근데 챌린저스 선수들도 그런 스노우볼에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의 어떤 다듬어지지 않는 아쉬운 플레이도 있지만 피지컬만큼은 또 정말 이거 세계 탑급인데 이런 플레이들이 나오거든요, 한 번씩. 그렇죠. 일방적인 스노우볼 많이 없고 교전에서 어느 팀이 잘하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또 피지컬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챌린저스 리그 선수들이 솔로 랭크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피지컬은 괜찮습니다. 이번 경기도 너무나도 큰 기대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 선수를 만나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그들이 왔습니다. 이제 형들의 아성만큼 우리도 쌓아가겠다. T1입니다. 네, T1 첫 주에는 12위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벌써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체급의 T1이 맞는 것 같아요. 데미지 디퍼런트 15분 전에 상대팀보다 얼마나 더 때렸냐에 대한 지표가 1등입니다. 그만큼 라인전에서 일방적으로 가다놓고 때리고 스노우볼을 굴린다는 팀인데 오늘 만난 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라인전에서 강점을 계속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T1이 초반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T1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T1 1군이 전승 우승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세가 마치 물려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걸 반증하듯이 최근 경기에서 DRX전을 제외하고 거의 다 승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근데 젠지의 상대 전적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4승 3패예요. 4승 3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젠지에게는 유독 아쉬운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던 T1인데요. 그렇다면 젠지는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1, 2라운드보다 3라운드부터 살아났습니다. 젠지 e스포츠입니다. 맞습니다. 젠지 e스포츠 되게 하위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프로가 먼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이 올라오고 경기 결과까지 따라오니까 플레이오프권에서 4팀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팀이 됐고 네. 최근 경기력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사실이 있다면 오늘 T1전을 시작으로 DRX, KT, 담원기아 1, 2, 3등 팀만 4번 남았습니다. 네, 우리 정현 해설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무빙 데스크를 하면서 젠지 제발 좀 이기라고 12회 만년 꼴찌 자리에 오래 박혀있어서 제발 연패 좀 끊자고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던 게 젠지거든요. 근데 지금 젠지의 상승세는 너무 무서워요. 지금 6위로 프로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펠리아 선수와 키드 선수를 LCK에서 제가 또 봤잖아요. 네. 봤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더 드는 경기 같습니다. 자, 방어하던 키드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탑도 갔다가 서포트 갔다가 지금 이제 미드로 와서 탑 갔다가 서포트 갔다가 다시 미드로 돌아온 겁니다. 이런 눈물 젖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만 알죠. 그렇죠. 그래서 오펠리아 선수 대신 오늘 키드 선수가 주전으로 나왔고 네. 확실히 젠지 하면은 페이지 선수인데 트리거 선수 또한 그렇게 지표가 페이지 선수에 비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최근 분위기가 왜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바텀 봇 그리고 모든 팀 기세가 매서워요. 최근에 T1도 분위기 좋고 젠지도 분위기 좋고 T1은 지금 2위를 뺏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고 젠지는 플레이오프 우리 그냥 넘보지 마라 7, 8, 9 고생들 했어요. 빠이빠이 밀어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맞춰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더더욱 중요하고 젠지 입장에서는 진짜 무조건 6위를 지켜야 되는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LCK에서 1군에서는 지금 결승전에 두 팀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라는 예측까지 받고 있는 담원기아, T1 3파전 아닙니까? 젠지까지. 그렇죠. 자, 근데 가장 많은 그러나 플레이오프는 모른다. 결승에 누가 갈지는 신이 정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헤카림밴으로 출발합니다. 자, 분위기 좋은 두 팀이 만난 만큼 이번 경기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가 되는 매치이기도 하고요. 그쵸. 저한테는. 내용상으로 아주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두 팀입니다. 최근 들어서 첫 밴은 위너 선수의 4전 전승 카드인 헤카림을 밴하면서 T1의 밴이 시작됐고 네. 트리거 선수가 일방적으로 라인전 스노우볼을 굴리는 T1이고 그 중심에 트리거의 바텀 캐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밴을 하는 모습입니다.
트리거 선수가 케이틀린 전적이 0승 1패이긴 한데 젠지 입장에서는 저 강한 라인전을 조금 견제를 해주면서 바텀에서 뭔가 또 다른 걸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요네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요네는 뭐 키드 선수가 챌린저스 리그 내에선 전적이 없는데 LCK에서 1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것 같고요. 젠지는 너네 바텀 라인전 세게 하지마 이런 베인입니다. 아무래도 LCK에서 썼던 경험이 있는 챔피언은 더 자신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T1도. 그리고 페이지 선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리를 밴을 하죠. 근데 이러면 바텀에서 이제 좀 티어가 좋은 픽이 아펠리오스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징크스와. 그거에 대해서 젠지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살립니다. 아칼리 밴은 요즘 떠오르는 게 그웬 피크를 하려고 아칼리를 밴하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자, 그웬이 근데 살짝 너프가 있긴 있었어요. 자, 라이즈를 T1이 가져갔고 젠지가 라이즈 아리구도가 오늘 유독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라이즈에 대해서 뭐 메이지 라인전 세게 할 수 있고 혹은 뭐 특패로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데 아리로 그냥 돌진 조합을 완성시키면서 그냥 시너지적인 측면을 모든 팀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러면 정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건 뭐 위너 선수의 신짜오도 있고 리신도 있고 요즘 또 볼리베어도 이제 모든 팀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픽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아펠리오스. 그렇죠. 정글 쪽에는 아무래도 좀 선택지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더 선호하는 아펠리오스 쪽으로 갔네요. 자, 징크스, 아펠리우스 이것도 선수들의 성향 차이겠습니다만은 LCK에서는 징크스가 이 맞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케비 선수의 노틸러스가 7승 1패니까 노틸러스를 가져가고 아펠 징크스를 젠지가 그냥 남는 거 먹을 줄 알았는데 아펠을 선픽했고 그 결과 노틸러스는 좋습니다. 그리고 리브는 안 할 것 같죠. 예. 저기 선픽으로 나오면 탑에서 혼나기 때문에. 네. 자, 신짜오. 아무리 너프를 받았어도 짜오는 짜오다. 신짜오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포레스 선수는 챔프 폭이 정글로 치고 굉장히 넓거든요. 최근에 뭐 킨드레드까지 쓰면서 캐리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훅픽을 가나 싶었지만 그래도 신짜오 아리는 굉장히 돌진 조합에 좋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신짜오의 카운터적인 볼리베어를 젠지 쪽에서 잘라주고 이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선수들이 신짜오 카운터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게 볼리베어거든요. 그렇죠. 포레스트 선수가 볼리베어를 잡으면은 위아래 미드까지 뭐 다이브를 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되는 젠지 입장에선 견제를 당연히 하고 일단 알리스타를 밴을 합니다. 아, 챌린저스 리그 선수들 일반인이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예, 요거는 그렇죠. 일반인도 약간 기준이 있을 텐데 예, 일반인의 견이 어디 있냐인데 웬만한 선출들도 못 이깁니다. 이게 그렇죠. 현역일 때랑 이제 은퇴를 해서 잠깐 지났을 때랑 또 선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수 하시다가 은퇴하신 지금 사실 리라나 뉴클리어도 이제 롤 부심으로 굉장히 상당히 보는 눈은 아직도 뭐 선수들 이상급으로 살아 있으나 그러나 사실 뭐 라인전 맛 해라 이러면 챌린저스 선수들 무섭죠. 그렇죠. 실제로 솔랭에서 만나봐도 이게 이 선수가 1군 선수가 아닌데 이만큼 잘해? 하는 선수들이 지금 차고 넘쳤어요. 상위권에. 그렇죠. 그리고 챌린저라고도 또 다 같은 챌린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선수는 선수입니다. 팀 연습을 하고 남는 시간에 솔로 랭크를 해서 최상위권을 달성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일단은 포레스트 선수답게 좀 카운터를 치는데 재밌게 또 치는 모습이죠. 렉사이와 레넥턴을 가져가면서 픽을 마무리 짓는 T1. 이게 레넥톤까지 가져가면은 그냥 박살 내겠다는 거거든요, 상체를. 그래서 좀 안정감을 주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뭐 새로운 가족분들이 질문이 많으시네요. 챌린저스는 왜 대회장에서 안 해요? 일단 코로나19 상황도 있고요. 코로나19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팀을 다 모시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선수들 얼굴도 보고 이제 선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또 대화도 하면 좋은데 또 코로나가
대화도 이제 못하게 하고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그렇죠. 자, 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레오나까지 굳혀지면서 노틸 레오나 구도, 그리고 미드에서 라이즈와 아리 구도, 이거 참 요즘 많이 나온다. 그리고 제이스 나루도 오늘 두 번째 나오네요. 일단 양팀 같은 경우에 밸런스 쪽에서 좀 더 신경 쓴 팀은 젠지 같고, T1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리치를 활용한 그런 카이팅 구도, 포킹 구도에서 좀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신 젠지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조합이 완성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펠리오스가 주도권을 잡아주는 픽으로서 징크스 상대로요, 되게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선수인 만큼 그 역할을 주기에는 젠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자, 일단 렉사의 픽이 가장 최근 트렌드에서는 좀 벗어난다, 좀 눈에 띄는 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포레스트의 선택 어떤 이유가 좀 근거가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요새 솔랭에서 자발 렉사이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실제로 통계도 꽤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아펠리오스 뚜벅이 원딜 상대로 굉장히 좋고요. 그런 면에서 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렉사이 하면 또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또 숙제가 명확하고, 숙제를 못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렉사이는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T1의 조합을 보시면 탱커도 몸짱 라이즈라고 해도 그렇게 완벽한 탱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글러가 탱커를 서주면은 뭐 징크스가 긴 사거리 이용할 수 있겠지만, 렉사이라는 챔피언이 나온 만큼 좀 초반에 잘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초반부터 뭔가 좀 득점을 해나가고 라이너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상황들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자, 탑에서 앞서는 사실 1, 2마가 조금 독특한 라인전을 보여줬던 거지, 포톤 선수를 제스트가 어떻게 견제하는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팀 간의 대결 속으로 가보시죠. 우리은행과 함께합니다.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LCK 찐팬이라면 원하는 LCK 팡팡 터지는 보상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란색 블루 진영이 T1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젠지 스포츠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일단 초반 라인 주도권 부분에서는 T1 쪽이 탑과 바텀에서 어느 정도 푸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좀 게임을 풀어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짜 렉사이는 진짜 어딜 가도 되는 뱀픽이 됐죠. 미드도 이제 전멸로 호응도 해주고, 탑은 라인전 이기고 있을 거고, 바텀은 한 2, 3렙까지는 징크스가 대포로 라인을 밀 수 있기 때문에 포레스트 선수는 그걸 또 잘 이용하는 선수고요. 다이브를 제일 좋아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챌린저스 리그 내에서. 그만큼 T1이 본인들의 강점이잖아요. 15분 전에 일방적으로 때리기, 그걸 잘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젠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불리하더라도 한타에서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선수가 킬을 먹었을 때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는 팀인 만큼 T1 입장에서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당연히 물론 저의 선입견이나 심리적인 게 더 크게, 뭐 플라시보 효과가 더 크겠습니다만은 키드가 그 1군 경기 LCK를 뛰고 온 다음에 상당히 좀 플레이가 어른스러워진 것 같은, 뭔가 좀 더 침착하고 뭔가 좀 어른스러운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플라시보겠죠. 네. 실제로 있을 예.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그 경험 차이가 진짜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텀 2렙 싸움 먼저 찍었어요, 젠지. 일단은 전멸 강하기 때문에 전멸로 뒤로 쓸 수밖에 없고요. 탱킹이 안 되기 때문에 전멸 뺐어요. 이게 방금 T1 바텀이 선 2렙을 본인들이 잡을 걸로 생각하고 안무빙을 쳤었는데, 오히려 늦게 찍다가 젠지가 먼저 선 2렙을 찍어버려서 노틸러스의 플래시만 빠지게 됐죠. 전멸이 빠진 것은 T1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겠습니다. 그래도 T1 입장에서는 뭐 롱소드 3포션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피를 갉아먹는 싸움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멸 빠진 거는 정글러가 와야지 그걸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아는 T1 입장에서는 정글러를 밀어내는 미드 정글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포레스트가 상대 정글까지 한번 들어가서 움직임을 줬고, 일단 징크스와 아펠리오스 구도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초반에는 징크스가 좀 우위가 있다가 아펠리오스가 화염포 중력포 타이밍에 또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나서 첫 교환을 한 이후에는 징크스 쪽에서 뭔가 좀
교전을 원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만약에 교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펠리우스 쪽에서 좀 주도권을 가져오는 그런 게임 양상이 진행될 겁니다. 그 주도권을 가져오기 전에 성장 격차를 좀 벌려놓은 게임에서는 징크스가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후반에 아펠리오스 언제 커 하다가 끝나는 게임 만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걸 좀 딛고 극복을 해내면 팀이 좀 밀리고 있다가도 아펠리오스는 그냥 월광포와 한 방으로 그냥 팀의 손해까지도 만회시키는 한 방을 좀 터트려주곤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징크스가 유리하면은 징크스의 긴 사거리만 나와야 되는데 저 아펠리오스의 궁극기가 화염포로 터질 때는 또 이제 그렇죠. 징크스 평타보다 내 궁극기 사거리가 더 길어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일단 이거 전멸 궁극기 호응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렉사이 라이즈를 한 거죠. 반대로 이거 전멸 달리면서 생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키드? 이거는 키드 선수가 써도 다음 턴에 또 죽기 때문에 그냥 안 쓰고 죽는 게 그쵸. 낫고요. 자, 이거 뭐 렉사이 플래시도 안 쓰고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드가 없는데 카운터 정글링을 치는 위너 선수인데 일단 저거는 보내주고 이 다음 턴에 아리가 6렙 찍기 전에도 위험하거든요. 네. 자, 포레스트 입장에선 상당히 의미 있는 첫 탱킹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됐고요. 렉사이가 초반에 이득을 보냐 못 보냐로 그 게임에 희망이 많이 달리는데 일단 그쵸. 초반에 되게 기분 좋게 렉사이가 킬을 먹고 시작합니다. 렉사이 최악이 뭐냐면 전멸 썼는데 킬 못 따고 상대 전멸과 교환되는 구도가 진짜 최악인데 지금은 베스트죠. 전멸 안 쓰고 상대를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톱날 단검이 나오고 이제 아이템을 하나씩 띄울 때마다 렉사이가 상상 이상의 데미지가 나오면서 상대팀 라이너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부터 렉사이의 무서움이 완성되는데 지금은 좀 잘 조각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키드도 지금 이거는 어차피 전멸 써도 죽는 각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좀 아끼긴 아꼈습니다만은, 자, 이 아껴놓은 전멸이 좀 의미 있게 쓰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라이즈의 전멸만 빠졌기 때문에 라이즈 전멸 빠진 걸로 아리 6레벨 이후에 신짜와 연계해서 한번 잡아보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T1도 미드 정글이 같이 움직이는 판단 좋고요. 저는 이걸 탑 다이브 가나 싶었는데 일단 카운터 정글링으로 선회를 했고 근데 레오나가 먼저 붙었어요. 젠지도 되게 단단하게 플레이해주죠. 네. 어. 서로 전멸 맞교환 그리고 따라가면서 한 대 더. 자, 여기까지. 이게 오늘 나르를 플레이하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너무 좋은 게 제이스 상대로 그냥 맞고만 있으면 주도권 나가고 그쵸. 전령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맞고만 있지 않고 오히려 딜교환을 걸어주면서 좋은 딜교환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저도 전멸 없지 시전하고 있는데 정화가 있어서 일단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러면 아리 궁극기 빠진 게 젠지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네. 정말 과감한 시도가 있었고, 포톤도 이제 밀어다 놓고 렉사이가 또 한번 각 봅니다. 그렇죠. 자, 위너 가까워요. 그래서 일리마 선수와 다른 점은 지금 T1의 미드 정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제스 선수가 공격적으로 했을 때 좀 미드 정글한테 혼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기환을 타는 모습은 되게 좋습니다. 제스 선수. 자, 렉사이로 계속해서 각을 보고 있고 채팅창에 질문에 이런 게 올라왔어요. 리라 해설 때도 렉사이가 좀 대세 챔피언 아니었나요? 리라도 렉사이 좀 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라떼는 말이죠. 렉사의 궁극기가 터널로 이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와 까먹고 있었네. 진짜 멍사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으나 그렇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파이어볼 챔피언이 됐다. 그때는 되게 턴도 빠르고 진짜 운영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자객의 발톱을 올리면서 딜을 바라보지 않는 공격적인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때는 좋았으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서 그러나 역시 장점은 있으나 그렇죠. 그때 정도는 아니다. 장점을 살리면 또 되게 좋은 챔피언이라서 장점을 잘 살려야겠죠. 네. 그래도 이게 딜러들 입장에서는 렉사이가 자객의 발톱이 나오면은 그 멀리서 이제 자객의 발톱을 쓰면서 확정 에어본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섭긴 합니다. 그때 옛 시절에 렉사이를 한번 소환해 봤고요. 피넛 선수도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렉사이가 자객의 발톱이 없으면 렉사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시너지가 좋은 챔피언이고 그만큼 딜러들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신화템이지만 펠리오스만 6렙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둠을 떠나 이 길교환으로 밀어내면은 위쪽 무빙을 치면서 전령까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블루탐을 잡네요. 그러면 전령이 나가겠죠. 이거 T1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바텀에 여차하면 뭐 로밍이나 다이브까지 다 걸려있던 것 같은데 바텀이 주도권이 없어서 그런 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맞죠. 이게 전령을 칠 때 상대 미드 정글이 아래쪽 압박 주면은 빠져야 되는데 일단 교환 구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T1도 정글이 저기 블루에 가 있어요. 근데 미드랑. 덫에 끊겼어요. 자, 케비 쪽으로 붙어주면서 페이지가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서 따라가죠. 케비를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텀에다 힘을 실어줬던 거 충분히 보상이 됐고 또 아펠리우스기 때문에 타워 채굴도 많이 돼요. 킬 먹고 채굴하고. 그렇죠. T1 입장에서는 라이즈가 미드 푸시하고 아래쪽 무빙을 쳐줬어야 됐는데 그 순간 블루리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젠지 입장에서는 너네 미드 정글 위쪽이잖아. 정확한 근거 이씨 바텀 다이브가 이루어졌고 이러면은 전령을 일방적으로 먹은 게 아니라 교환이 된 겁니다. 이게 바텀주 입장에서는 상체가 빨리 전령을 끝내고 바텀 커버를 와줬으면 좋겠는 상황이 많은데 방금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T1은 이제 위쪽에서 턴을 한 번 더 썼고 그걸 근거로 젠지는 바텀 다이브에 깔끔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끊겼어요. 돈은 많지만 이러면 돈을 못 쓰죠. 이거 이러면 이거 너무 좋은 플레이인데요? 쳐주면서 벨리우스 괜찮아요. 지금 페이지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돈은 많은데 돈을 쓰고 와야 주도권이 생기는 건데 이거 T1이 잘 했죠. 케비 선수가. 집에 못 가게 한 것까지는 또 페이지가 잘했고요. 자, 케비가 잘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드 정글 주도권은 그래도 라이즈 렉사이가 한 명 점사하기엔 좋아서 라이즈 렉사이가 가져올 수만 있다면 이 바텀 집 못 간 게 스노우를 크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전령까지 있거든요. 이게 어제 LCK에서도 나온 장면인데 바텀이 만약에 집타임을 잘못 잡으면은 그게 얼마나 크게 굴러가는지 모두 알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못 가게 하고 돈만 골드만 들고 있고 집에 못 간 타이밍에 내지는 자리 비움 상태일 때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돼도 되겠죠. 그래도 페이지 선수는 강단 있게 집을 갔고 그러면은 이제 T1도 너네 집 갔으니까 클리어 누가 할 거야 시전해줘야죠. 풀고 그만큼 다 가져갈 거야. 노틸러스는 먹으면 안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원딜이 먹을 수 있게 살짝 앞에 나와줘야 되는데 타워 골드는 안 먹게 살짝 뒤로 가줘야 돼요. 그 선이 좀 중요합니다. 적정한 선내 균형 밸런스. 네, 좋았어요. 그래서 젠지는 바텀에서 일방적인 포탑 채굴이 아니라 결국에는 1킬 먹은 그런 교환이 됐고 이러면 이제 또 이제 아펠리오스가 할 말이 생기죠. 너 돌풍 없잖아.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턴 싸움이. 많은 서폿 여러분들께 상처를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우리 정정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정현 해설님께서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팀을 위한 서포터의 희생이 참 멋졌다. 고난이도 고급 기술이다. 그렇죠. 라고 정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솔랭에서는 뭐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팀 게임에서는 살짝 빠져서 원딜 조금 더 몰아주는 게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솔랭에서는 드셔야만 하죠. 반드시 드셔야만 하고. 그렇죠. 솔랭에서는 저거 먹고 그 기동력의 장화 사서 탑도 가고 미드도 가야 되는 게 서포터라서. 그렇죠. 특히 저희 티어에서 원딜을 이렇게 희생해서 키워주잖아요. 배신 당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더 슬픈 건 없고 이거는 미드 갱킹이 근데 날카롭게 들어가지만 매혹으로 반격, 그리고 위너의 합류. 이것도 히드가 매혹으로 자객의 발톱을 끊었거든요.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너무 좋았어요. 전멸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었으면 이거는 그냥 바로 갈 뻔했어요. 그렇죠. 프레스 선수도 끝까지 분노를 채우고 이 스킬을 쓴 다음에 궁극기를 쓰면 마무리가 됐지만 그런 사이에 키드 선수가 매혹을 잘 날렸고 난 바텀은 이렇게 싸우면 요즘 노틸러스 쪽에서 이기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못 이기는데 그리고 징크스 돌풍 남아있어요. 그렇죠. 탑에서까지 T1. T1이 지금 탑과 바텀에서 양쪽에서 일방적인 이득을 봤어요. 그렇죠. 아니 뭐 대각선의 법칙 뭐 이런 게 없네요. 그렇죠. 이게 라이즈의 장점이죠. 일단은 메가나르 타이밍 때 생각지도 못한 렉사이딜에 죽은 것 같고요. 바텀은 라이즈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던 젠지 쪽에서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T1 이득.
이게 사실 LCK에서도 되게 나오기 힘든 건데 최근에 이제 T1이 브리온 2군 상대로 보여줬던 운영이거든요. 대각선에 양쪽에서 이득 보는 거. 근데 그거를 지금 T1 2군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게 메가나르 되기 전에 이미 잘 때려놨네요. 아 방금 포턴에 제이스로 딜 넣는 포텐이 너무 좋았고 여기서는 여기서도 레오나 아펠리오스가 이기는 타이밍이거든요. 사실은 픽적으로 노틸러스가 딜로스 만들어주고 그러는 동안 라이즈 도착. 그렇죠. 라이즈가 갑작스럽게 합류해서 또다시 2등을 봅니다. 젠지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웠던 게 라이즈가 먼저 푸시턴을 잡고 내려가는 게 더 일찍 콜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요. 자, T1이 실질적인 이득을 좀 많이 거두면서 골드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시점. 그러나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넥사이 노플이에요. 아 여기서 W 스킬이 안 맞았고 그 결과 반격. 아키드가 뜹니다. 끌대 시간 끌대 잘 신정하면서 포레스트. 씹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톨랜드까지 톨랜드까지 살아갈 못살 것 수가 같죠? 없습니다. 아, 다시 젠지가 득점하면서 균형감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게 T1이 일방적으로 바텀 타워를 깨는 동안 프레스 선수가 플레이 하나를 더 만들었죠. 교전이라는 그 그쵸. 결과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젠지는 킬을 가져옵니다. 바텀 타워는 원래 줄 타워였어요. 그렇죠. T1 입장에서도 바텀 타워를 미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포레스트가 욕심을 좀 덜 부려도 됐을 것 같은데 상대 시야까지 따고 카전까지 욕심을 부려봤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리 매혹이 결정 타워로 들어갔죠. 아리는 저런 플레이를 하려고 뽑는 픽이기 때문에 라인전은 약해도 교전 때 빠른 합류와 끊임없는 충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징크스 입장에서는 위에서 안 싸웠으면 좋겠었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은 바텀에서 채굴하고 바텀 타워 골드 먹고 미니언 먹고 이득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내줄 타워를 교환 구도까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젠지가. 자, 바텀 1차 타워를 얻어내고 있는 젠지 스포츠. 아,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1 상대로도 이렇게 허무하게 밀릴 젠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빨간 T1은 팀의 렉사이가 껴져 있고 라인전 주도권이 있는 픽들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득을 실수 없이 불려야 된다고 픽 때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씩 실수가 나오면서 아펠리오스 2킬 또 나왔고 렉사이가 붕 뜰 가능성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되려 뒷심은 젠지가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중후반까지 가게 되면은 젠지 입장에서는 앞에서 맞아줄 나를 신짜오 레오나도 있기 때문에 아펠리오스가 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나온다면 일단 오히려 이거는 정말 좋은 작전. 아, 제스가 거의 근데 잘 제이스 잡았어요. 잡아주고 반격? 있죠. 안 제스, 됐어요. 시간. 스턴 되나요? 제스 안 됐어요. 자, 포레스도 그러나 살아갈 수 없죠. 아리가 또 킬 먹었고요. 예. 이게 딜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나르 때 다이브를 시도했는데 제이스 선수가 굉장히 잘 흡수를 해줬고 그러면서 로스파 선수까지도 좋은 합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젠지 입장에서 먼저 만들어 볼 걸 T1이 예측해서 노려봤는데 타워까지 끼고 있었고 나르가 생각보다 안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동 감지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브를 한 거면 딜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충분한 차지는 않았죠. 근데 제스트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버텼고요. 이렇게 되면은 렉사이한테 벌써 썩는 냄새가 조금씩 나거든요. 아하, 코디죠. 네. 아, 렉사이는 초반에 이거보다 더 해야 된다. 초중반 넘으면서 이 정도 득점으로 안 된다. 더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슈가맨도 아니고 지금 부를 때가 아니다. 라는 관점을 지금 계속 언급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렉사이는 후반 되면은 이제 탑 게임 유닛이 하나 나오는데 스커지로 변신합니다. 자폭이 돼요. 네. 그래서 잘해야 1인분 느낌이 날 수도 있는 챔피언이라서 되게 이제 일방적으로 스노브를 굴려야 되는데 지금은 좀 교환 구도가 중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렉사이가 좀 일방적인 이득을 봐야 되는데 자꾸 교환 구도나 아니면 손해를 보는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렉사이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급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3용 한타를 젠지 쪽에선 피하지 않고 렉사이를 오히려 보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무서워하질 않아요. 아, 전혀 경계 대상으로 보죠. 폴란드가 합류하고 있는 거 툭 맞춰주면서 중력포 들어가요. 이거는 알이 터지나요?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우와.
이게 톨란드 선수가 헤르메스 신발이라서 CC 연계가 안 됐고 중력포까지 월광포까지 뺐어요. 아니, 폴란드 선수가 무빙이 살아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노틸러스 홈까지 시간을 벌어줬고 그 결과 아리 궁극기 빠졌습니다. 젠지는 3령을 먹어야 되는데요. 상황이 좀 바뀌었죠. 자, 전력 풀어주면서 2콘까지 성공하는 그림. 미드 2차 타워 거의 체력 다 깎아놨고 드래곤 쪽으로 회전하면서 먼저 자리 잡기 좋은 위치를 점합니다. T1. 순식간에 T1이 좋은 그림으로 가져갔죠. 톨란드 선수의 좋은 무빙으로. 그쵸. 좋은 무빙이 그냥 상대 스킬을 빼놓는 효과를 같이 가져오면서 뭐 플레이는 좀 눈에 안 띌 수도 있었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거 라이즈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든 순간 전령을 깔 수 있는 T1이 됐고 그렇게 아리 궁극기가 빠져서 아리가 탑으로 갔고 그래서 용을 T1이 일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아, 젠지 입장에서는 지금 3용 앞두고 먼저 자리 잡고 좀 유리한 싸움을 벌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요. T1이 나를 엄청 괴롭히네요. 아리가 죽냐가 떴고 젠지 입장에서는 계속 키드 선수 옆에 정글 서포터를 붙여주다 보니까 단순한 게임 플랜이 완성됐는데 그래도 일단 타워를 젠지 쪽에서 가져갑니다. 오히려 T1이 용 쪽에서 턴을 쓰고 블루 쪽에서 한 번 더 썼기 때문에 이렇게 타워 가져가는 상황까지 나오게 됐고 제이스도 그래도 반대쪽에서 라인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T1. 제이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난하게 나르보다 잘 크면은 본인이 활약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서 기분이 좋을 거예요. CS도 그렇죠. 앞서고 있고요. 이게 나르가 메가 나르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타 때 활약을 할 수 있는데 제이스 포킹 맞다가 그냥 진짜 화나가지고 한타를 망치는 장면이 요즘 자주 나오잖아요. LCK에서도 이게 그런 장면이 좀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는 픽인 것 같습니다. T1이 좀 속도를 올리죠. 자, 탑라인도 2차 타워까지 압박을 해두고 있고 아, 상대 정글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자, 시야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T1 뒤늦게 따라가 보지만 원딜 줘야죠. 그렇죠. 역시 뉴클리어 한번 원딜은 영원한 해병. 네. 이게 18분, 19분경이 지나면 원딜은 레드일 겁니다. 원딜 레드인가? 레드는 네. 그렇습니다. 아, 일부러 하신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 걸로 칩시다. 아, 그렇죠. 네. 게임 주도권이 약간 T1 쪽에 있죠. 이제 상대 정글을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있다 없다 판별할 수 있는데 와드의 위치만 보셔도 블루팀 와드가 상대 쪽 레드 진영에 있고 레드 쪽 와드는 상대 블루 쪽 와드에 블루 쪽 정글에 하나도 없죠. 그래서 라이즈가 편하게 라인을 밀 수 있는 거고요. 아리 입장에서는 사이드가 지금 좀 불편할 거예요. 미드 푸시 주도권도 T1한테 있고 사이드에서 1대1도 라이즈가 이기기 때문에 아리 입장에서는 살짝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런 장면에서는 라이즈가 선 넘을 때 뭐 나르가 디테일을 쓴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데 요즘 몸짱 라이즈는 그런 플레이에 약간 면역도 있고요. 그런 턴을 한번 잘못 쓰면 제이스만 텔레포트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서 신중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젠지도 막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젠지 입장에서는 사실 앞서 이스택 먹어놨던 상태에서 세 번째 용의 포지션이 좀 아쉬웠다면 이제 계속 다음 용까지는 기회가 유효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게임이 비등비등해 보이는데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지 보려면 라인 푸시를 누가 먼저 하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T1이 계속 사이드 라인과 미드 라인 선푸시를 먼저 해주면서 턴을 먼저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젠지가 받아먹죠. 아무래도 받아먹는 입장보다는 라인 푸시를 해주면서 메이킹을 하고 싶을 텐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이드 라인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아펠리우스 레오나 신짜오가 미드 힘을 확 줘가지고 미드 라인을 밀어버리고 좀 위아래로 흩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젠지는 아직 성장이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용도 네. 2개 먹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젠지도 뭔가 하려고 하진 않아요. 둘 다 중후방 갔을 때 우리는 충분히 자신 있다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일단은 T1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풀어왔지만 사실 두 분 해설께서 해주셨던 얘기를 조합해보면 렉사이가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지금보다 더 많이 했었어야지 후반에 약간 한타에서 좀 아쉬운 활약을 하더라도 그래 넌 이 정도만 하면 돼 라는 어떤 면책권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면책권을 다 받기에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면책권을 이제 사이드에서 제이스와 라이즈가 대신해 주고 있어요. 루이스와 라이트, 포톤 선수의 또 성장도 아직 키를 기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CS 기반 성장 아주 잘 됐죠. 그렇죠. 젠지도 일단 사이드 라인 관리를 하고 3용 스택을 먹기 위해서 아리가 미드에 텔레포트를 썼습니다. 그렇어요. 그러네요. 위너 대결 하는 먼저 붙어줬고 이거 원격 상태인 짜오를 끌어서 케비 선수가 죽을 젠지가 수밖에 돌아다니고 월급가 들어갔어요. 젠지 각이죠 이거. 키드가 그냥 정면 돌파를 트리거가 잡히면 키드 키드는 여기를 해도 지금 아. 다 한 거거든요. 트리거의 전멸을 뺐죠 키드가 돌파하면서. 전멸 빼고 이에 드래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 3종 여기서. 스택을 쌓기 너무 좋고 로스가 들어가면서 페이지와 연계가 됐죠. 근데 땅굴로 나갑니다. 하나 터졌어요. 페이즈 딜 넣는 스킬 활용이 너무 좋았고 이러면 용까지 먹죠. 젠지 각이에요. 3용 스택을 무난하게 가져가기에 상당히 좋은 포지셔닝에 성공하는 젠지. 후반부에 더욱더 힘이 실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티언의 조합은 정글과 서포터가 1.4 하기엔 좋거든요. 그러면서 트리거 선수가 신나기엔 좋은 조합인데 딱 신짜오 위너 선수를 끈 순간 호응이 없었어요. 그 결과 젠지가 오히려 파고들었고요. 노틸러스도 본인의 몸이 들어가는 챔프이기 때문에 본인이 끈 걸 팀원 입장에서 호응이 안 된다면은 본인만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방금이 딱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위너의 신짜오가 013이긴 하지만 뭐 템이 지금 아주 잘 나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짜오 선열포식자인데 그렇죠. 4턴 정도는 버텨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호응이 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되려 얘를 왜 끌었어 이런 느낌이 드는. 얘를 끌면 어떡해. 그렇죠. 이게 너프를 먹어도 사랑받는 신짜오의 이유인 것 같아요. 궁극기의 사기성. 그렇죠. 5초에서 4초로 너프 됐지만 4초 동안은 무적이라서 그렇죠. 한 번은 무조건 버틴다 공식 아닙니까? 그렇죠. 4초 동안 우리 팀이 해주면 되거든요. 원딜 입장에선 때릴 수가 없어요. 저 신짜오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4초 동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이제 아군은 막고 있으니까. 지대가지 마. 그래서 그 4초를 벌어주기 위해서 케비 선수가 재밌는 아이템을 사왔죠. 네. 이 서포터마다 갈리는 것 같은데 저 템트리를 좋아하는 선수가 꼭 한 명씩은 있어요. 리그마다. 근데 챌린저스 리그는 케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케비의 선택. 근데 진짜 잘 쓰면은 진짜 저거는 무적이라서 신짜오와 동시 성능을 내면은 서포터 입장에서 기분 좋죠. 그러나 노틸러스의 조냐 선택이 승률이 좀 떨어진다. 아니 서포터는 희생을 해야 되는 포지션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 우리도 인권이라는 게 있다. 나 개인이 살고 팀이 사는 거지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서 조냐를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게 제가 존야 가는 노틸러스들을 좀 봐왔고 베릴 선수도 노틸러스로 존야를 가는 판단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노틸러스가 존야를 가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탱킹보다는 훨씬 탱킹력이 떨어지는 건 맞긴 한데 그래서 플레이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긴 합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장점이 2.5초 동안은 확실하게 어그로를 끌 수가 있는데 그 2.5초 동안 나머지 팀원이 승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이제 노타겟 스킬이 좀 많아서 허공에 좀 뿌리는 허공에 좀 뿌리게 만드는 조냐가 좀 사용이 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 케비 선수가 존야를 쓸 때 트리거 선수가 신나냐 안 신나냐 이 정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틸러스가 못 버티면 결국 딜러진으로 나르와 아리가 점프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트리거 선수는 안 신나죠. 아리가 정면에 있으면. 네. 일단 한타 구도 자체는 이게 렉사이가 아까 썩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거의 부패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정도입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가만히 있죠. 포레스트. T1이 갈수록 이 부담감이 좀 있을 거예요. 렉사이가 한타 구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압박감이 들 것 같습니다. 렉사이도 궁극기 쓰면 순간적으로 무적이 되긴 하는데 나오면 죽긴 해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좀 다른 무적입니다. 자, 그 순간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게 또 포턴과 트리거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그렇죠.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T1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기 전에 포킹 좀 잘해놔줘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근데 포킹 하지 마라. 베이스 전멸 빠졌고요. 레오나 궁극기가 더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이득이라 볼 수 있는데 톨란드가 몰렸어요.
톨랜드가 이걸 살아서 빠지면서 한 번 버텼고. 아 이거 근데 톨란드가 일부러 나왔나요 혹시? 일부러 나온 것 같은데 정화도 오. 있고 몸짱 라이즈고 하니까 안 죽는다는 생각이 일부러 나온 것 같은데 한번 견뎌냈고 이거 렉사이의 걸린 위치. 거 같죠? 그죠? 이게 렉사이가 차- 진동 감지는 돼도 와드는 안 보여 또 들어가면. 근데 이거 땅굴 키드? 뭔가 온기가 느껴지는데 그쵸, 온기가 그쵸. 느껴져야 땅굴에서 근데 오 포레스트 숨바꼭질이 다니. 근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알고 왔죠. 있어요. 네. 왔다 갔다. 알고 있어요. 또 아, 가죠. 이번엔 알고 걸렸어요. 있어요. 하나 더 아, 타고. 하나 더. 포레스트의 숨바꼭질이 잡히고 말았고 술래가 되고 맙니다. 그렇죠. 포레스 선수는 우물에 나와야 되고 일단 이게 T1 입장에서는 한타가 포킹이 돼야 되는데 로스파 선수가 순간적으로 제이스를 물면서 T1이 포킹각이 안 나왔고 그 결과 렉사이가 좀 맷단섬에 떨어져 있었죠. 아 이게 지금 중요한 데스인 게 사용을 주냐 마냐 하는 그렇죠.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포레스 선수가 좀 재밌는 장면을 만들었지만 T1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 4용과 미드 2차는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술래잡기 한 방에. 그리고 마법공학 용의 영 때문에 딜러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고수진 해설형이 제일 좋아하는 영혼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대놓고 그렇죠. 좋아하는 맞습니다. 그거를 가져갑니다. 젠지가. 어림없는 볼. 스틸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큰 거 먹자 우리. 오 바론. 이거 근데 바론 트레이 아펠리오스 좀 T1. 멀긴 하거든요. 이거 단일 딜은 좋아요. T1 조합이. 딜 나와요, 딜 나와요. 아니 T1. 80%딜 빨라요 T1. 그래서 T1 키드가 딜 들어가죠. 뛰었는데 대놓고 그러니까. 몸으로 맞고 T1. 멈추지 않습니다. 잡았고요. 몇 명이 먹었어요. 살아갈 죠 수 있죠. 이거 핑크스 제스. 신난다 터지나요? 한타 결과 컷. 신난다 터졌고 이후에 메가나르. 신나는 아. 터진 상황. 키드가 지금 징크스 키드 컷. 체했어요. 바론 체했어요. 그렇죠. 아니 퀴드랑 로스파 그리고 제스트가 5대4 만타를 해냈죠. 포톤 맞습니다. 빼고 전원 사망. 방금 키드 선수의 아리 숙련도 뭔가요 방금? 정확하게 본인이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방금. 맞습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움직임이었고 이거 T1이 지켜내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거 한 방에 끝나나요? 이거 라인 클리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이스도 전멸이 없기 때문에. 제이스 라인 클리어. 원거리 못 안 지웠어요. 되죠. 아, 아펠리오스 못 총도 지금 타워 까이기에 너무 좋은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끝나나요? 여기까지인가요? 자, 케비가 나와서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GG! 젠지 스포츠 기다리고 기다렸던 후반의 힘을 한 방에 터뜨리면서 강호 T1을 잡아내고 플레이오프 진출의 가능성을 더욱더 드높입니다. T1 입장에서는 렉사이가 썩고 있는 걸 못 견뎠어요. 못 견디다 보니까 포레스트 선수가 마음이 급해졌고 그 급해졌던 게 플레이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역전 한방 깔끔한 T1에게 계속 내내 끌려다니던 것을 한 방에 갚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었던 T1 조합에서 긴 사거리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스노우볼 그다음에 제이스 포킹이 왕성될 수도 있었는데 젠지가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젠지 스포츠 진짜 중요한 한 방이 있었고 사실 마지막 T1의 바론 선택 과감한 선택이었지만 브리스 약간 위험성도 같이 가져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고 바로는 먹었지만 그 이후 한타 구도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젠지 입장에서는 그냥 상대를 잡아먹는 한타였고요. 그렇죠. 포레스 선수가 초반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로 득점을 많이 했지만 이런 장면에서 교환 구도가 나오면서 젠지가 시간을 많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렉사이의 유통기한이 30분이라고 친다면 저런 장면 한 번 나올 때마다 5분씩 까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도 오늘 로스파 선수가 좀 이니시면 이니시, 커버면 커버 되게 좋은 장면이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오늘 젠지 선수들 중에서 우리 뉴클리어 해설이 만나보고 싶은 선수 어떤 선수를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데요? 오늘 아무래도 퀴드 선수나 로스파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로스파 선수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로스파 선수 인터뷰를 한번 좀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도 젠지는 한 점 돌파라고 T1 입장에서는 좀 흩어져라 너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젠지가 그냥 각을 잘 안 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퀴드가 매섭게 렉사이의 땅굴의 온기를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포레스도 술래잡기를 정말 잘하긴 잘했는데 진짜 그냥 포레스트 숲속을 헤맸죠. 예. 여기서 한타가 일단 로스파 선수가 길을 열어주면서
힌드가 들어가서 존야로 어그로 풍통하고 한번 빠져주고요. 그러면서 렉사이 무력화시키고 다시 들어가서 징크스 마무리. 너무 예술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젠지 입장에선 실수가 나왔으면은 바론 먹은 T1한테 5대4 한타를 그냥 헌납할 수도 있었는데 존야로 어그로 핑퐁을 잘한 젠지의 승리가 되었죠. 마지막 한타에서는 진짜 거의 아리가 날아다녔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시간 30분 35초 만에 젠지 스포츠가 역전승의 승리를 가져갔고, 경기 시간 30분 35초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T1이 골드 리드를 했네요. 이 맛인가요? 예. 챌린저스 역전의 맛? 한방 이 골드 그래프가 말이 안 돼요. 누가 그렇죠. 이긴 골드 그래프인지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순간 헷갈릴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젠지 입장에서는 강팀과의 대진이 계속 남아있는데 오늘 좀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T1이라는 강팀 일단 지우고 네. 앞으로 나올 강팀 우리가 할만해 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게 플레이오프에 가서는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지금 모든 팀들이 다 보여주고, 지금 DRX를 계속 잡아내는 팀들도 있죠. 그렇죠. 게다가 T1을 상대로 오늘 젠지 어려운 경기, 순위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현재 3위 T1을 젠지가 잡아낼 줄이야. 확실히 챌린저스가 이런 업셋, 역전 이런 맛에서는 최고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빨리 선수들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로스파 선수가 진짜 굉장히 깔끔한 모습, 그리고 다른 라인에 한타가 벌어지는 특히 소규모 전투에서 빛이 많이 났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포킹 조합인데 포킹하려고 딱 모인 순간 그 시간을 주지 않고 이니시를 걸면서 제이스의 전멸을 뺐거든요. 그 다음 장면에 나온 게 술래잡기인데 그 전에 이미 좋은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렉사이가 고립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키드 선수 인터뷰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에 LCK 갔다 와서 저희가 이제 소감 인터뷰도 좀 묻고 해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POG 인터뷰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그냥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선수를 만나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안 만났던 선수들 위주로 같이 인사를 좀 드린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얼마나 또 우리 이군 선수들은 좀 많이 알려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런 것들을 게- 좀 네. 채워주고자. 그런 게 챌린저스가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원래 같으면은 이제 본인의 실력이나 얼굴을 내비칠 기회가 많이 없는데 네. 이런 챌린저스가 또 활발히 경기를 하면서 너무 이런 선수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신 만큼 또 선수들의 성장세도 더욱더 가파라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중심에는 진짜 젠지가 있죠. 젠지 연패 끊어라. 젠지 경기력 올라와야 된다. 근데 경기력이 아니라 진짜 플레이오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1군 경기를 경험하고 온 선수들이 이 어떤 전체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감일 수도 있는데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잡고 경기력을 올리고 끌어올리는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그게 대담함이 있어야 돼요. 그 기회가 왔을 때 떨려서 정말 손을 달달달 떨면서 게임하는 선수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자, 과연 그 기회를, 무게감을 이겨냈던 선수들의 성장세는 어디까지일까요? 자, 오늘의 인터뷰의 주인공이죠. 로스파 선수 만나보도록 하죠. 자, 로스파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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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또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레오나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승리 소감 한 말씀 들어볼게요. 처음에 조금 힘들었어갖고 경기 내용이 좀 불안하긴 했는데 이겨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골드그래프 봤을 때는 거의 끝나기 직전까지 계속 이제 리드를 좀 내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후반에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했나요? 어땠습니까? 일단은 페이지 선수가 2킬을 먹은 순간부터는 후반 가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편하게 게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 근거에는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렉사이의 후반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에 있었을까요? 코치님께서 그 대회 시작 전에 렉사이 나오면은 후반 가면 무조건 이기니까 편하게 게임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T1의 케비 선수가 요즘 노틸러스 폼이 좋잖아요. 전적도 이제 7승 1패로 케비 선수와 로스파 선수가 노틸러스로 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주고 카운터 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나요? 저희가 최근에 스크림을 하는 과정에서 노틸러스가 약간 거품이 빠진 것 같아갖고 저희는 이제 노틸러스를 별로 선호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떤 노틸러스의 거품이 가고 이 친구들의 시대가 올 것 같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본다면요?
그거는 이제 코치님께서 전략 노출이라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기밀입니까? 못 드렸습니다. 방금 노틸러스를 네. 선호하지 어허. 않는다는 것도 사실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요? 승리전이었을 수도 있고. 레나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레나타? 레나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 네. 레나타는 뭐 좋으니까요. 저는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탑 2차에서 상대가 다이브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로스파 선수가 오히려 역공을 펼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의 네. 오더 로스파 선수가 중심으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대 노트리랑 렉사이가 위쪽에 다 보여서 그냥 다이브 한번 받아보라고 제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스 선수가 너무 오래 버텨주면서 타워와 로스파가 양껏 두드려주는 효과가 나왔죠. 진짜 깜짝 놀란 게 레오나가 적재적소에 항상 있었고 이니시를 너무 잘 걸어주면서 한타 구도를 너무 편하게 만들어줬었는데 본인이 걸면은 한타를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나요 항상? 네, 뭔가 제가 그냥 걸기만 해주면은 팀원들이 딜은 잘 넣어주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시원했어요 진짜. 정말 시원시원한 플레이가 아주 인상 깊었고 지금 사실 로스파 선수가 뭐 많은 나이가 아닌데 지금 21살인데 맏형이거든요. 지금 팀에서 뭐 그렇다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20살, 19살 이렇게 동생들을 함께 이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맏형이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조금 힘든 점은 없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직 사실 로스파 선수도 다른 팀 가면 막내급인데 그렇죠. 예. 사실 제가 뭐 맏형의 역할을 딱히 수행한 적은 없어갖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네네, 뭐 페이지 선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뭐 반말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끔. 그럴 때 기분이 어떤가요? 그냥 그런 것보다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착합니다. 착해요. 서포터들이 인성이 좋아요. 네. 참고로 페이지 선수와 로스파 선수는 3살 차이 맏형과 막내다라고 그렇죠. 저도 그걸 알아서 물어본 거. 말씀을 그리고 드렸어요. 게임 내에서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렉사이가 본인들의 블루 정글에서 뭐 술래잡기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그때 콜이 어떻게 됐나요? 그때 그냥 렉사이 빠르게 잡고 발언으로 돌 생각하자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렉사이는 누가 먼저 찾았나요? 제 기억상에 와드에 한번 보였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다 같이 그냥 렉사이 저기 있다 하면서 잡으러 갔던 것 같아요. 이게 살짝만 보이고 그 다음에는 저는 안 보였던 걸로 봤었는데 이거 확신이 있었군요. 저기에 있다고. 네,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이것도 아주 되게 진기명기한 아주 귀한 장면을 함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자, 로스파 선수 이번 시즌 사실 젠지 e스포츠 1군 형들도 뭐 굉장히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챌린저스 리그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고 막 콜업 샌드다운 조금 정신없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좀 얻어가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로스파 선수 개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콜 같은 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어갖고 어떻게 하면은 대회를 좀 더 쉽게 이길지 약간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콜적인 부분으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젠지 스포츠를 응원해주는 팬 여러분들께 이번 시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다 순위가 높은 팀들만 남았는데 그런 팀들 다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프로까지 간 다음에 우승까지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맏형답게 어리지만 역시 의젓한 인터뷰로 또 많은 분들의 또 가슴을 울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젠지 스포츠의 로스파 선수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요새 21살은 21살 같지가 않네요. 네. 맏형이기도 하고 진짜 그렇죠. 되게 의젓한 모습이 내가 21살 때는 어땠나라는 모습을 좀 약간 떠올리게 되는데 확실히 어른스럽네요. 네, 맞습니다. 로스파 선수. 내가 21살 때는 우리 리라에서는 21살 때 어떤 좀 TMI. TMI로 한다면 제가 21살 때 KT에 갔습니다. 오! 제가 또 맏형인 거예요. 21살 때. 그래서 저한테 주장을 주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10만 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살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TMI네요. 네, TMI였고요. 진짜 10만 원까지 TMI 였습니다. 나올 줄은 모르고 주장까지는 되게 관심 있게 듣고 있었는데 10만 원이라고.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동 파괴가 이렇게 해도 되네요. 네. 아무튼 젠지의 경기력이 너무 좋았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네. 근데 로스파이 선수가 그 렉사이 잡고 바론 가자. 그다음에 한 팀 한 팀씩 이기면서 결승 가자. 되게 네. 강단 있고 멋있는 선수였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젠지 스포츠가 강호 T1을 꺾고 1승을 추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돌아옵니다.